경주 봉길해수욕장이 기도명당으로 소문나면서 피서객보다 무속인들이 더 많이 찾고 있습니다. 올해 경북에서만 140명이 넘는 온열 질환자가 발생했습니다. 연일 계속 이어지는 폭염에 경상북도가 재난도우미를 운영합니다. 침체된 지역 상권을 살리기 위해 여러 지자체에서 지역화폐를 발행하고 있습니다. 영천시도 이달 초 영천사랑 상품권 유통을 시작했습니다. 지역 경제의 뿌리 산업이 흔들리고 있습니다. 대구 경북 제조업 산단 가동률이 10년 만에 최악 수준인데 올 하반기 전망 역시 좋지 않습니다. 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헬로티비 대구 경북 뉴스입니다. 휴가철을 맞아 해수욕장 찾는 분들 많으시죠? 그런데 피서객보다 무속인들이 더 많이 찾는 해수욕장이 있습니다. 기도명당으로 소문난 경주 봉길해수욕장인데요. 피서객들의 반응은 엇갈립니다. 박은경 기자가 취재했습니다. 삼국 통일을 이룬 문무대왕의 수중릉에 있는 경주 봉길해수욕장. 휴가철을 맞아 아이를 둔 가족 단위 피서객들이 즐겨 찾는 곳입니다. 저희 경기도 김포에서 하는데 교육 차원에서 경주에 문화재가 많기 때문에 왔다가 여기 문무대왕릉 한번 방문하러 왔다가 애가 해수욕장 있다 보니까 너무 좋아서 여기 오게 됐습니다. 그런데 다른 해수욕장에서는 볼 수 없는 풍경이 펼쳐집니다. 불볕 더위 아래 꼼짝 않고 기도 중인 사람부터 깃발을 휘두르며 절을 하는 사람, 아예 구판이 벌어진 곳도 있습니다. 내가 잘해서가 아니라 이 도량에서 이렇게 뭔가가 백성들을 위해서 문무왕께서 돌아가셨어도 수천 년이 됐어도 백성들을 위해서 살아주신다. 저녁이 되면 백사장 전체가 굿당을 방불케 합니다. 징소리, 북소리, 방울소리가 곳곳에서 울려 퍼집니다. 해수욕장 한쪽에는 이렇게 무속인들이 거주하는 텐트촌도 들어서 있는데요. 간이 신당도 차려진 모습을 볼 수가 있습니다. 무속인들이 몰리면서 관광객을 맞던 펜션은 신당 재래에 맞게 개조됐고 슈퍼에도 각종 제사용품이 가득합니다. 횟집은 먹는 물고기 대신 방생 물고기를 팔고 있습니다. 단순한 미신이다. 우리 민족의 삶이 담긴 문화다. 시민들의 의견은 분분합니다. 자기들 정해진 뭐 굿당이라든가 이런 데 가서 하면 좋겠지. 뭐 이것도 일종의 나름대로 공적인 장소라고 할 수는 있는데 만약에 한번 좋은 모습은 아닐 것 같습니다. 저는 긍정으로. 저도 이제 그냥 이렇게 올라가니까 이래 하락했는데도 아저씨가 일부러 돈을 줘갖고 그 타령 빌리다 가더라고. 와 그러면 가있더니 그래도 한 입은 쓰고 가요. 스스로 용이 돼 왜고를 막겠다고 유언했다는 문무왕. 해변의 낭만을 즐기는데 눈살을 찌푸리게 된다는 시민들의 불만도 제기되는 가운데 오래전부터 영험한 곳으로 알려진 문무대왕릉 주변에는 무속인들의 발길이 끊이지 않고 있습니다. 헬로티비 뉴스 박은경입니다. 최근 또다시 불거지고 있는 영주시 대규모 돈사 허가와 관련해 영주시가 4일 입장을 내놨습니다. 이미 허가가 난 이상 준공을 막을 방법이 없다는 건데요. 분류 처리에 대한 관리 감독을 강화하겠다고 했지만 이마저도 권고사항에 그쳐 실효성 논란이 일고 있습니다. 전명주 기자가 취재했습니다. 상수도 보호구역 인근 대규모 돈사 허가와 관련해 영주시가 입장을 내놨습니다. 시는 2012년 당시 수질 오염을 우려해 축사 건축 허가를 반려했지만 행정소송에서 영주시가 패소하면서 허가를 내줄 수밖에 없었다는 겁니다. 하지만 환경영향평가대로라면 허가를 충분히 취소할 수 있었다는 지적입니다. 대구지방환경청은 수질 오염이 우려되기 때문에 분료 전량을 위탁 처리하라고 의견을 제시했습니다. 하지만 건축주는 가축 분뇨를 전량 위탁 처리하지 않고 일부를 액비로 만들어 인근 논밭에 뿌리는 조건으로 허가를 받았습니다. 영주시는 뒤늦게 축산 분뇨를 전량 위탁 처리하도록 권고하겠다지만 어디까지나 권고일 뿐 강제할 수는 없습니다. 돈사에 CCTV를 설치해 관리 감독을 하겠다고 하지만 업자의 동의 없이는 이마저도 불가능합니다. 돈사 부당 허가에 대해 징계를 받은 공무원은 이에 불복해 재심을 신청한 상태입니다. 영주시의 해명에도 시민단체는 반박 성명서를 준비하고 있습니다. 돈사 허가를 둘러싼 갈등은 당분간 계속될 것으로 보입니다. 헬로티비 뉴스 전명주입니다.
일본이 지난 2일 우리나라를 수출 심사 우대국, 이른바 화이트리스트에서 제외했습니다. 대구 경북의 3대 교육국 중 하나인 일본의 수출 규제 조치에 따라 지역 기업에도 큰 타격이 예상되고 있습니다. 지자체들은 서둘러 대응에 나섰습니다. 권수경 기자입니다. 일본의 수출 규제 조치로 대구 경북 지역 연간 수출액이 약 3,100억 원 줄어들 것으로 분석됐습니다. 대구 경북연구원은 수입 의존도가 50%를 넘는 품목을 기준으로 대구는 998억 원, 경북은 2,164억 원 감소할 것으로 내다봤습니다. 대구의 경우 일본은 수입의 14.4%, 수출의 6.5%를 차지하는 3대 교역국 중 하나입니다. 특히 수입액의 80%를 기계와 화학, 철강금속 등 제조업 분야가 차지하고 있습니다. 관련 기업들은 대체할 부품을 확보할 수 있을지 우려가 큰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경북도 긴장하고 있습니다. 일본은 총 수입액의 15%, 수출은 7%를 차지하고 있습니다. 대구와 마찬가지로 제조업 분야 소재 부품 산업에 타격이 예상됩니다. 경북도는 수입 비중이 높은 10개 품목을 특별 항목으로 선정하고 관련 기업을 조사해 피해 상황을 모니터링한다는 계획입니다. 대구시도 신용보증재단을 통해 피해 기업에게 2억 원씩 최대 100억 원을 0.9% 고정금리로 지원하는 등 피해 최소화에 나선다는 방침입니다. 헬로티비 뉴스 권수경입니다. 영천이 하계 전지훈련 시즌을 맞아 유도와 태권도, 육상 등 각 종목별 전지훈련 명소로 거듭나고 있습니다. 시민운동장을 비롯해 실내체육관과 태권도 전용체육관, 종합스포츠센터 등이 한 곳에 몰려 있어 전국 각지에서 많은 팀들이 찾고 있습니다. 이하영 기자입니다. 영천 금호공고 체육관입니다. 35, 6도를 오르내리는 무더위에도 선수들의 훈련이 한창입니다. 높은 기량을 가진 선수들에게 한 수 배우기 위해 전국에서 200여 명이 영천을 다녀갔습니다. 일단 상대방이랑 하는 운동이기 때문에 많은 선수들을 잡아야 되는데 이 금호공고는 이번에 좋은 성적을 내가지고 저희 강한 팀을 만나면 더 세지기 때문에 이렇게 여기 와가지고 힘들게 하면서 이 팀들의 좋은 기술들 같은 거를 더 배울 수 있기 때문에 더 좋은 것 같습니다. 지난 1984년 창단한 금호공고 유도부는 선수층이 두텁습니다. 현재 청소년 국가대표 상비군 3명을 보유하고 있고 최근 열린 YMCA 전국 유도대회에서는 단체전 우승을 차지했습니다. 10년 가까이 좋은 성적을 거두면서 외부에서 다른 팀들이 저희 팀의 우수한 선수들과 훈련을 하기 위해서 한 3년 전부터 저희 쪽으로 매년 하계 동계 훈련을 많게는 10팀씩 전지훈련을 오고 있는. 태권도 전용 경기장인 영천 최무선관도 전국 각지에서 모여든 선수들로 북적이고 있습니다. 합동 훈련은 물론 기초 체력을 다질 수 있는 체육시설이 한 곳에 몰려 있어 훈련을 하기 편리합니다. 태권도 국가대표인 조혜진 선수와 올 연말 중국에서 열리는 월드 그랜드슬램 챔피언십에 출전하는 고웅재 선수 등 스타 선수들과 겨뤄볼 수 있다는 점도 장점입니다. 여기 훈련 환경이 너무 좋습니다. 일단은 산악훈련, 또 체력훈련을 할 수 있는 시민운동장, 그리고 선수들이 다쳤을 때 재활훈련할 수 있는 수영장, 그리고 웨이트 트레이닝을 할 수 있는 체력 단련실을 다 갖추고 있기 때문에 여러 팀들에서 아주 선호하고 있습니다. 영천. 지난 6월 말부터 지금까지 영천을 다녀간 선수단은 24개 팀 240여 명. 영천시는 앞으로 전지 훈련에 필요한 행정적인 지원을 강화하고 실내 체육관에서 생활체육관을 잇는 구름다리를 설치하는 등 체육시설 인프라를 보완한다는 계획입니다. 헬로티비 뉴스 이하영입니다. 요즘처럼 더운 날씨에는 특히 어르신들의 안부가 걱정인데요. 올해 경북에서만 140명이 넘는 온열 질환자가 발생했는데 이들 대부분이 농촌에 거주하는 어르신들이었습니다. 경상북도가 폭염 기간 재난도우미 운영에 나섰는데요. 어떤 효과가 있을까요? 홍정표 기자입니다. 경북 봉화군의 한 시골 마을입니다. 30도를 웃도는 폭염을 뚫고 독거노인 생활관리사가 마을 곳곳을 돌아다닙니다.
첫 폭염특보가 발효된 지난 5월부터 더위가 물러가는 9월까지 지역 곳곳의 취약계층을 살피는 재난도우미 활동입니다. 하루 평균 20곳은 전화통화로 5곳은 직접 방문하면서 어르신들의 안부를 확인 중입니다. 어르신들 안전 확인을 하고 혼자 지내시는 분들이 많기 때문에 이 말동무를 해줌으로써 10년 넘게 혼자 생활하고 있는 80이 넘은 어르신은 무더위 속 손님이 반갑기만 합니다. 전화도 하고 오고 이랬겠네. 집에 자식보다 낫지 뭐. 자식은 먼 데시기는 그거 빨리 잘 먹고 이래. 경북도 내 재난도우미는 모두 2만 300여 명. 독거노인 생활관리사 등 사회복지 전문 인력을 비롯해 이장과 통장, 그리고 공무원 인력까지 힘을 보탭니다. 온열 질환자 대부분이 농어촌에 거주하는 고령층으로 집계되면서 재난도우미를 활용해 적극적인 안부 확인에 나선 겁니다. 이런 폭염기에 안부나 건강 상태를 확인할 수 있는 그런 역할을 하고 있습니다. 어르신들의 만족도도 높습니다. 특히 야간과 주말에도 운영이 확대된 냉방쉼터는 어르신들의 폭염을 피하는 최고의 장소입니다. 또 일 하면 여와 쉬다 가는데 뭐요. 일하는 사람이라도요. 혼자 들어가지고 그래 곤욕 농만 하면 시원한데 바로 시가집에 들어가고 땀을 식히고. 올해 경상북도는 폭염 저감 시설과 그늘막 설치에 140억 원의 예산을 투입합니다. 폭염도 재난이라는 사회적 인식이 확산되고 있는 가운데 어르신들의 안부 확인에 적극 나서고 있는 재난 도우미들의 활약이 기대됩니다. 헬로티비 뉴스 홍정표입니다. 안동시가 타는 쓰레기와 타지 않는 쓰레기의 분리 배출을 시행한 지 2달이 지났습니다. 특별히 구분이 필요한 것 중 하나가 동물뼈, 어패류 등 타지 않는 쓰레기를 종량제 마대에 버리는 건데요. 마대의 용량이 너무 커서 실용성이 떨어진다는 민원이 잇따르고 있습니다. 함께 보시죠. 타지 않는 쓰레기를 넣어야 하는 마대자루에 재활용이 되는 빈 병들이 가득합니다. 일반 쓰레기인 옥수수 껍질과 옥수수 대가 담겨 있기도 합니다. 일반 쓰레기 중에서 타는 것들만 분리해서 넣어야 되는 이 종량제 봉투에 어떤 게 들어있는지 한번 보겠습니다. 네, 이렇게 타지 않는 쓰레기용 마대에 버려야 되는 깨진 유리컵과 화분 등이 들어있습니다. 타지 않는 쓰레기용 마대를 사용하지 않는 이유 중 하나로 마대의 크기가 크다는 지적이 나왔습니다. 현재 가장 작은 크기는 10리터입니다. 이마에 안 나오지. 이마에 뭐 나올 게 뭐 있나 뭐. 조금만 작게 해가지고 버리고 또 쓰고. 그 대신에 이것도 조금 돈도 좀 적게 받고 작은 대신에 물량이 적게 드니까 좀 가격도 좀 적어야 안 되겠나, 그죠? 안동시청 홈페이지에도 민원글이 잇따랐습니다. 닭배를 2번 모으고 냄새나서 못 채우고 버렸다. 다 채우려면 한 달 넘게 모아야 해서 그냥 생활쓰레기 봉투에 버리게 된다는 내용입니다. 이에 안동시는 빠른 시일 안에 조례를 개정해 5리터 용량의 마대 제작을 검토하겠다는 답글을 썼습니다. 하지만 취재 결과 안동시는 현재 10리터보다 작은 마대 제작은 검토하고 있지 않다고 밝혔습니다. 다만 동물뼈는 기존 종량제 봉투에 버리는 것으로 변경됐다고 전했습니다. 기존 가정에서 나오는 치킨이나 족발뼈 같은 경우에는 일반 쓰레기 종량제 봉투에 넣어서 버리면 되고요. 최근 이제 그 식당에서 나오는 소돼지 등의 사골뼈는 종량제 마대에서 종량제 쓰레기 종량제 봉투로 버리는 걸로 변경 시행되었습니다. 마대 용량을 줄이는 대신 쓰레기 처리 방식을 바꾼 대안이 타지 않는 쓰레기 분리 배출 정착으로 이어질지 주목됩니다. 헬로티비 뉴스 김신혜입니다. 영천시가 지역화폐인 영천사랑 상품권 유통을 시작했습니다. 지역화폐는 침체된 지역상권을 살리기 위해 지방자치단체가 발행하고 해당 지자체 행정구역 내에서만 사용할 수 있는 상품권을 말하는데요. 경북 지역 각 지자체마다 지역화폐 발행을 확대하고 있습니다. 이하영 기자입니다. 영천시는 지난 6일부터 25억 원 규모의 영천사랑 상품권을 발행해 지역상권 활성화에 나섰습니다. 영천사랑 상품권은 5,000원권과 만원권 두 종류로 유통되며 상시 6% 할인된 가격에 구매할 수 있습니다. 상품권 구매와 환전은
농협과 대구은행, 새마을금고, 신협 등 영천 지역 금융기관 37곳에서 할 수 있습니다. 오늘 저도 영천사랑 상품권을 구매를 했습니다. 많은 시민들이 영천사랑 상품권을 많이 이용을 해서 영천 경제가 많이 활성화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상품권 가맹점은 1,450여 곳으로 전통시장과 음식점, 주유소, 임용업소, 학원, 약국, 의원 등에서 사용할 수 있습니다. 영천 지역 내에서만 사용할 수 있어 소상공인과 전통시장의 매출 증대는 물론 지역 경제 활성화에 견인차 역할을 할 것으로 기대됩니다. 일단 그 상품 가격이 이제 6%가 이제 할인이 되니까 또 소비자들이 이제 저는 이렇게 이제 훨씬 구매가 많이 일어날 거라고 생각되고요. 또 특히 이제 상품권 이름이 영천 사랑 상품권 아닙니까, 그죠? 그러니까 이제 시민들이야 당연히 또 영천을 사랑하시니까 상당히 활성화될 걸로 생각을 합니다. 경북에서는 영천을 포함해 포항과 의성 등 16개 지자체에서 지역사랑 상품권이 유통되고 있고 올 12월 중으로 안동과 청송 등 2개 지자체가 지역 화폐를 발행할 예정입니다. 헬로티비 뉴스 이하영입니다. 지역 경제를 받쳐주는 뿌리인 제조업이 흔들리고 있습니다. 대규모 산단의 가동률은 10년 만에 최악의 수준까지 떨어졌는데요. 앞으로 경기 전망 역시 먹구름만 가득해 보입니다. 김성경 기자입니다. 대구 최대 산업단지인 성소공단입니다. 곳곳에 문을 닫았거나 임대를 내놓은 공장들이 눈에 띕니다. 성소공단의 올해 가동률은 69%로 전년보다 2% 정도 떨어졌습니다. 가동률이 70% 아래로 떨어진 건 지난 2009년 이후 10년 만입니다. 주력 업종인 자동차 부품과 기계 산업 등이 부진하면서 상황은 더욱 악화됐습니다. 이렇게 경기가 안 좋다 보니까 사실 설비 투자에서부터 생산량 증가라든가 이런 것들이 없다 보니까 사실 가공하고 싶어도 할 수 있는 물량이 없다 보니까 그래서 어려운 거죠. 제3산단 역시 가동률이 60%대에 머무는 등 지역 제조업이 고전을 면치 못하고 있습니다. 지난 상반기 영업이익이 목표를 넘어섰냐는 질문에는 그렇지 못했다는 업체가 절반을 넘었습니다. 자금 사정도 좋지 않아 기업 어음부도액은 1년 전보다 55%나 늘었습니다. 전반적인 완제품 제조업 자체가 이제 경기 불황을 겪고 있고요. 이로 인해서 그 2차, 3차 협력 업체들이 굉장히 어려운 그런 상황입니다. 가격 경쟁력과 고부가 가치 그리고 이제 수출선 다변화 이런 쪽으로 해서 전반적인 구조 조정이 필요한 그런 시점에 지금 와 있습니다. 앞으로 경기 전망도 좋지 않게 보는 기업이 더 많습니다. 올해 3분기 제조업 지수는 68, 건설업은 66에 머물렀습니다. 경기 전망 지수가 100 이상이면 긍정적, 이하면 부정적이라는 의미입니다. 계속된 경기 불황으로 제조업이 설 곳이 사라지면서 지역 경제가 갈수록 위축되고 있습니다. 헬로티비 뉴스 김성경입니다. 가뜩이나 어려운 상황에 일본까지 거들고 나섰죠. 반도체 품목 수출 규제와 화이트리스트 배제 조치로 대구 경북 경제에 타격이 만만치 않을 전망입니다. 벌써 매출이 떨어지는 등 가시적인 피해가 나타나는 업체도 있는데요. 박은경 기자가 취재했습니다. 반도체 공정에 쓰이는 불화수소의 양을 측정하는 계측기 생산업체입니다. 일본의 수출 규제로 대기업의 반도체 생산에 차질이 생기면서 덩달아 매출이 반토막 났습니다. 부품의 50%를 일본에서 수입하고 있어 화이트리스트 배제 조치가 시행되는 이달 말부터는 계측기 생산 자체도 걱정해야 하는 상황입니다. 일단은 모든 일 생산 자체가 줄 수밖에 없는 거잖아요. 그죠? 그리고 지금 이제 국제적인 여러 가지 경기로 인해서 지금 또 안 좋은 상태고, 그래서 지금 대기업들이 생산 설비 투자를 계속 지금 연기를 하고 있는 상황. 대구 경북에서 일본 수입 의존도가 50% 이상인 품목은 43개입니다. 대구 경북연구원은 이미 규제가 강화된 반도체 3개 품목을 포함해 군사용으로 의심되는 품목이 개별 허가로 전환되면 생산은 480억 원, 수출은 3,100억 원 감소할 것으로 전망하고 있습니다. 인구 4만 명 규모의 지자체 한 해 예산과 맞먹는 돈입니다. 정밀 기계 부분이 수치 제어하는 이제 기계 분야 같은 경우는 예를 들어서
이것은 일본 의존도도 높고 대체하기도 상당히 어려운 분야로 이렇게 되겠습니다. 이런 부분 같은 경우는 단기간에 1년 아니라 2000년대 들어 제조업 부진을 면치 못하고 있는 대구 경북. 계속된 불황에 일본의 수출 규제까지 겹치면서 지역 경제에 먹구름이 짙어지고 있습니다. 헬로티비 뉴스 박은경입니다. 대구 경북 소비자들의 지갑도 꽁꽁 묶였습니다. 소비자들의 경제 생활에 대한 심리를 보여주는 소비자 심리지수가 전국 평균을 훨씬 밑돌고 있습니다. 이렇다 보니 휴가철 특수도 기대하기 어려운 상황인데요. 함께 보시죠. 소비자 심리지수는 소비자들의 경제 생활에 대한 심리를 보여주는 지표로 매달 한국은행에서 통계를 내고 있습니다. 지수가 100을 넘으면 앞으로 생활 형편이나 경기가 좋아질 거라 생각하는 사람이 많다는 의미고 100 미만이면 그 반대를 뜻합니다. 올해 대구 경북 소비자 심리지수를 보면 매달 전국 평균을 밑돌았고 기준치인 100에도 미치지 못했습니다. 특히 지난달 소비자 심리지수는 2017년 1월 이후 가장 낮은 지수를 기록했습니다. 그만큼 대구 경북 소비자들이 경제 상황에 불안을 느낀다고 볼 수 있습니다. 2017년부터 사실상 그 지역 경기 전체가 하강 국면에 있습니다. 이게 안 좋아지는 그런 상황인데 최근 들어가지고 일본의 그 무역 보복이라든가 그 미중 무역 분쟁 그리고 국내 제조업이나 또 국내 그 경제 상황이 안 좋은 그런 것들을 소비자들이 인식을 하면서 가계의 어떤 소비 심리를 자극을 하면서 이게 소비를 줄이는 그런 영국으로 지금 가고 있습니다. 이렇다 보니 휴가철 특수도 기대하기 어려운 상황. 매년 휴가철이 되면 많은 관광객들이 찾는 안동 찜닭골목도 발길이 뚝 끊겼습니다. 가게는 텅 비어 있고 음식을 준비하는 주인만 눈에 띕니다. 심각하다고 보셔야지. 지금 이때쯤 되면은 여기에 굉장히 많아요. 찾아오시는 분들이 여기가 모이는 곳이잖아요. 그러는데 지금 이렇게 밖에 보시다시피 거의 없어요. 그러는데 또 내년부터 더 심하다는 소리를 들을 때마다 더 철렁하죠. 여름철 대표적인 관광지인 해수욕장도 상황은 마찬가지입니다. 해수욕장을 찾는 사람들이 부쩍 줄었습니다. 경제 전문가는 이렇게 소비 심리가 위축되는 건 앞으로 경기가 더 불안해질 거란 것을 의미한다고 말했습니다. 헬로티비 뉴스 김신혜입니다. 불볕더위 속에서 땀을 흘리며 등산하는 분들 적지 않죠. 정상에 올라 내려다본 쾌감, 그 맛에 산을 오른다고들 하시는데 하지만 요즘처럼 더울 때는 자칫 큰 화를 당할 수 있습니다. 장진철 기자입니다. 소방대원이 헬기에서 로프를 타고 내려가 등산객과 함께 헬기로 올라옵니다. 지난 3일 설악산을 오르던 28살 박모 씨가 탈진 증세를 보여 119에 구조 요청을 한 겁니다. 때이른 더위가 찾아온 지난 5월에도 강원도 철원의 한 야산에서 다리를 다치고 탈수 증세까지 보인 등산객이 구조됐습니다. 현재 기온은 보시다시피 30도를 넘었습니다. 가만히 서 있기만 해도 땀이 줄줄 날 정도로 더운데 이와 같은 살인 더위가 기승을 부리고 있지만 주요 산에는 등산객들의 발길이 끊이지 않고 있습니다. 땡볕 더위에도 등산객 대부분은 본인의 체력을 과시합니다. 아이 이 기본 내가 또 헬스 운동을 매일 하니까 그러니까 이건 이 정도는 나도 7대인데 77세인데. 하지만 지나친 자신감은 금물. 폭염 속 산행 사고가 끊이지 않고 있기 때문입니다. 지난해 소방에 접수된 전국 산악사고 구조 건 중 30%에 달하는 2,500여 건이 6월부터 8월 사이에 발생했습니다. 폭염이 일찍 찾아온 올해도 지난 5월과 6월에만 1,400여 건의 산악사고가 발생했습니다. 준비 없는 무리한 산행이 여름철 산악사고의 주요 원인입니다. 땀을 많이 흘려 탈수 상태에 빠질 수 있기 때문에 마실 물을 충분히 가져가야 합니다. 또
뜨거운 햇볕에 장시간 노출될 경우 일사병 위험이 있는 만큼 챙이 넓은 모자를 쓰는 게 좋습니다. 대표적으로 열사병 같은 온열 질환이 많습니다. 대비하기 위해서는 충분한 수분 섭취가 필요하고요. 잦은 휴식을 통해서 무리하지 않으시는 게 중요하고 사고가 발생됐을 때는 즉시 119에 신고하시는 게 좋겠습니다. 악천후로 인해 길을 잃거나 개방되지 않은 등산로를 이용하다 조난되는 사고도 적지 않습니다. 때문에 산행 전 일기예보를 반드시 확인하고 지정된 등산로만 이용해야 합니다. 더불어 나홀로 산행보다는 단체 산행을 하는 게 안전합니다. 구조당국은 몸에 이상이 있을 경우 등산로 곳곳에 설치된 국가지점 번호 또는 안내판으로부터의 거리를 이용해 119에 신고해 줄 것을 강조했습니다. 헬로티비 뉴스 장진철입니다. 기후변화로 날이 갈수록 더워지면서 동남아시아 등 주로 더운 나라에서만 생산되던 아열대 과일을 재배하는 국내 농가가 늘고 있습니다. 김해시에서는 새롭게 재배되는 열대 과일들을 신소득 작물로 선정하고 육성에 나섰습니다. 장보영 기자입니다. 쨍한 햇볕으로 뜨겁게 달아오른 비닐하우스 안. 푸른 열매들이 주렁주렁 매달려 있고 바닥에는 자줏빛으로 잘 익은 과일들이 떨어져 있습니다. 열대 과일인 패션 후르츠입니다. 청년 농부 문동환 씨가 2년 전부터 키우는 작물입니다. 새콤하고 중독성 있는 맛이 문 씨를 사로잡았습니다. 고추나 아니면 벼 이런 작물보다는 새로운 걸 원하기 때문에 틈새 시장처럼 많이 먹어보지만은 항상 입맛에 땡기게 하는 그런 게 있기 때문에 또 그렇게 또 시작하게 되었습니다. 아직까지 국내에서는 생소한 탓에 홍보가 무엇보다 중요한 상황. 문 씨는 팝업 스토어를 열어 직접 고객과 만나고 젤리, 막걸리 등 가공식품 판매도 계획하고 있습니다. 날씨가 더워지면서 백향과라 불리는 패션 후르츠, 애플망고 등 아열대 과일 재배가 갈수록 늘고 있습니다. 지난 5년 동안 도내 아열대 작물 재배 면적을 보면 2013년 54헥타르에서 지난해 70.7헥타르로 5년 만에 30% 넘게 증가했습니다. 변화하는 기후와 다양해진 소비자 기호에 맞춰 농가 소득을 올릴 수 있다는 기대 때문입니다. 김해시는 농민의 관심이 높은 아열대 과일들을 신소득 작물로 지정해 집중 투자합니다. 현재 6.7헥타르 규모인 재배 면적을 5년 뒤 15헥타르까지 넓히도록 지원할 계획입니다. 묘목 구입비나 시설 개선 등에 소요되는 비용을 지원할 계획에 있습니다. 수입되는 아열대 과일은 냉동이나 유통기한이 길기 때문에 국내산이 당도나 식감 등에서 품질이 훨씬 우수합니다. 틈새 작물로 눈길을 끌고 있는 아열대 과일들. 새로운 농가 소득원으로 자리 잡을 수 있을지 주목됩니다. 헬로티비 뉴스 장보영입니다. 폭염이 절정을 이루면서 바다에는 나타났다 하면 큰 피해를 안기는 고수온과 적조 발생도 우려되고 있습니다. 관계기관들도 대응을 서두르고 있습니다. 장효수 기자가 방제 준비 현장을 다녀왔습니다. 적조띠가 발견된 해역으로 방제 선박이 잇따라 출동합니다. 적조띠와 규모가 확인되자 전해수 살포기를 갖춘 바지선이 황토 살포를 시작합니다. 어선들도 기동력을 발휘하며 황토 뿌리기에 동참하고 해경 방제장은 황토가 바닷물과 잘 섞이도록 뒤를 바칩니다. 포항 연안의 적조 발생 상황을 가정한 모의 훈련에는 경상북도와 포항시, 해경 그리고 일반 어민들도 참여했습니다. 현재 경북 동해 연안에는 포항에서 영덕까지 냉수대 주의보가, 전 연안에는 고수온 관심 단계가 동시에 발령돼 있습니다. 강력한 폭염 속에 냉수대가 거치면 바로 고수온이 찾아오고 이어 적조도 뒤따르는 과거 패턴을 볼 때 불청객의 도래도 사실상 초읽기에 들어간 것으로 볼 수 있습니다. 저충수 지원 사업이라든지 액화산소라든지 지원 사업이 많이 있습니다. 그 사업을 집행을 하고 부족하면은 언제든지 그 예비비를 통해서 고수온과 적조 피해 빈도가 늘어나고 있는 포항도 이번 훈련을 시작으로 대응 체계를 강화하고 나섰습니다.
적조 예찰선 10척을 지정해 사전 예찰을 시작했고 산소 발생기와 액화산소 등 적조 방제 장비 점검도 마쳤습니다. 양포항 등 주요 황포구에는 황토 13,000여 톤을 준비하고 양식장 관리도 강화했습니다. 경보 사항이 내려야 될 정도면은 그 전에 조기 출하 또 어장을 밑으로 내린다든지 또 각 의가별로 지역에 맞춰서 예민하게 관찰해서. 포항의 경우 현재 양식장 60여 곳에서 기르는 어류는 넙치와 우럭 등 약 1,000만 마리. 2015년 이후 이렇다 할 적조 피해는 없지만 한 번 발생하면 걷잡을 수 없이 퍼지는 적조의 위력을 감안하면 긴장을 늦출 수 없습니다. HCN 뉴스 장효수입니다. 여름 휴가 절정을 맞은 경북 동해안 바다와 강에도 피서객들로 북새통을 이뤘습니다. 이색 축제까지 더해져 잠시나마 더위를 날려보냈습니다. 정필문 기자의 보도입니다. 반두를 들고 은어몰이에 나선 사람들. 허리를 굽혀 물속을 살피고 그물에 한 마리가 걸린다 싶을 때 재빨리 들어 잡아챕니다. 강물에 발을 담근 채 은어를 잡다 보면 펄펄 끓는 가마솥 더위도 금세 달아납니다. 영덕 지역의 대표 여름 축제인 황금은어 축제의 풍경으로 은어잡이 행사장엔 말 그대로 물반 사람반입니다. 잡은 은어는 현장에서 바로 노릇노릇하게 구워 먹을 수 있고 튀김으로도 맛볼 수 있습니다. 맑은 공기와 물 그리고 활기 넘치는 여유까지 지켜보는 것만으로도 흥겹습니다. 5년째 왔습니다. 5년째. 물 좋고 산소 사람 좋고 인심 좋고 그래서 왔습니다. 너무너무 참 행복하고 이 많은 사람들이 즐겁게 놀고 하는 모습을 보니까 더욱더 힘차고. 해수욕장도 피서객들로 북적였습니다. 영덕 고래불 해수욕장에 주말 이틀간 3만에 달하는 피서객이 몰린 것을 비롯해 포항 영일대와 월포, 구룡포 해수욕장 등을 합쳐 5만 명이 넘는 피서객들이 찾았습니다. 또 최근 캠핑 스팟으로 각광받고 있는 울진 구산해수욕장에도 더위를 식히러 온 사람들의 발길이 꾸준히 이어졌습니다. 물이 참 시원하고 날씨가 너무 좋네요. 예. 사람도 적당히 있고 오늘 너무 재밌게 놀고 있습니다. 예. 더위를 피해서 왔는데 공기도 좋고 물도 다른 데보다 훨씬 더 깨끗하고 더위를 피하러 진짜 잘 온 것 같습니다. 특히 해수욕장과 공원 등에는 어린이 전용 물놀이장이 설치돼 이틀 내내 북새통을 이뤘습니다. 이 밖에도 경북 동해안의 유명 계곡과 관광 명소에도 피서 행렬이 이어지며 휴가 절정기를 실감케 했습니다. 이런 가운데 포항 등 경북 동해안 지자체들은 오는 광복절 연휴까지 피서객들의 발길이 끊이질 않을 것으로 보고 다채로운 체험 이벤트와 편의를 제공하는 등 여름휴가철 특수를 기대하고 있습니다. HCN 뉴스 정필문입니다. 휴가철 경북 동해안 숲이나 해변에서 캠핑을 즐기는 사람들 많은데요. 그런데 쓰레기를 제대로 처리하지 않고 가버리는 경우가 많아서 눈살을 찌푸리게 하고 있습니다. 윤경보 기자의 보도입니다. 포항 칠포해수욕장 인근의 소나무숲, 캠핑족들이 자주 찾는 곳입니다. 숲이 그늘을 만들어주고 경치도 좋지만 텐트 주변과 인근 도로변 곳곳에는 온통 쓰레기로 눈살을 찌푸리게 합니다. 쓰레기 봉투 안에는 음식물 쓰레기가 가득하고 봉투에 담지도 않은 채 버려진 돗자리와 식품 밀폐 용기도 허다합니다. 이곳 캠핑장은 자릿세도 없이 무료로 이용되고 있어 쓰레기 처리에 더욱 애를 먹고 있습니다. 쓰레기를 가져가시면 되고 안 그러면 분리수거해서 요래 놔두면 되는데 지나가면서 음식물하고 같이 섞어서 버려버리고 또 뭐 텐트 찌끄레기라든지 뭐 스티로폼 박스 이런 것들이 그냥 갈 때는 다 그냥 내버려 두고 갑니다. 이게 아주 문제점이 많은데 아직까지 시민 의식이. 다른 것도 사정은 비슷합니다. 숲에서 치사를 금지한다는 현수막이 붙어 있지만 치사 흔적이 여기저기 남아 있습니다. 음식물 쓰레기에서부터 각종 술병, 폭발 위험이 있는 부탄가스까지 나뒹굴고 있습니다. 인근 해변 쪽으로 가보면 더욱 심각합니다. 남의 눈을 피해 종량제 봉투에 담지도 않고 버린 쓰레기가 곳곳에 수북이 쌓여 있습니다. 주변이 좀 지저분하고 뭐 쓰레기들도 있고 그렇기 때문에 와도 괜히 좀 인상 찌푸리게 되고 이제 놀이에 집중할 수가 없는. 이처럼 돈을 따로 받지 않고 마땅한 관리 주체도 없는 곳에서 캠핑이 무분별하게 이뤄지다 보니 쓰레기 처리에도 어려움을 겪고 있습니다. 특히 여름철이면 캠핑을 즐기는 사람들이 늘어나는 만큼 쓰레기 양도 급증하고 악취까지 풍겨 인근 주민들에겐 고역이 되고 있습니다.
캠핑을 통해 아름다운 자연과 여유를 즐기는 반면 떠난 자리에는 쓰레기 더미만 씁쓸하게 남아 있습니다. HCN 뉴스 윤경보입니다. 여행사나 은행에서 제공하는 여행 관련 서비스를 이용하면서 여행자 보험도 함께 가입하는 경우 많으실 겁니다. 물론 저렴해서 좋지만 보장 내용이 제한적이란 점은 기억하셔야겠습니다. 가입자의 90%는 보장 범위나 보험사도 모르고 보험에 가입하고 있었는데 필요할 때 도움을 받지 못할 수도 있습니다. 안수민 기자의 보도입니다. 여행 상품을 사거나 환전을 하면 가입할 수 있는 결합 해외여행 보험. 공짜거나 가격이 저렴하지만 그만큼 보장 내역에 제약이 있습니다. 국내 결합 해외여행 보험의 3분의 2 이상이 해외 질병 의료비를 아예 보장해주지 않거나 100만 원 이내에서 보장하는 수준입니다. 여행자들이 여행지에서 가장 많이 겪을 수 있는 사고가 질병이나 휴대전화 분실인데 결합 해외여행 보험만 믿고 있다간 실제 필요할 때 도움을 받지 못할 수도 있는 겁니다. 특히 미국 등 의료비가 비싼 국가에선 제대로 된 보험이 없을 경우 의료비 폭탄을 맞을 수 있어 치료비 보상 범위 등 보험 내용을 더욱 자세하게 따져봐야 합니다. 스킨스쿠버나 암벽 등반, 스카이다이빙 등 일반 보험으로는 보상이 불가능한 항목들도 있습니다. 이 때문에 자신의 여행 스타일에 맞춰 상품들을 비교하고 특약 가입을 고려할 필요도 있습니다. 귀국 이후 보상을 받으려면 각종 증빙 서류 제출이 필수입니다. 병원에 갔다면 진단서나 영수증을, 물건을 잃어버리거나 파손했다면 도난신고 증명서, 목격자 진술서를 챙겨둬야 합니다. 현지에서 물건을 수리했다면 영수증을 보관해야 보험금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보험 가입은 온라인으로 하는 것이 이득입니다. 온라인에선 한눈에 상품 비교가 가능하고 비용도 공항과 같은 대면 창구를 이용하는 것보다 20%가량 아낄 수 있습니다. 또 이미 국내에서 실손 의료보험에 가입한 경우 여행자 보험을 가입할 때 귀국 후 국내 치료비 지급 관련 항목을 제외하면 보험료를 절감할 수 있습니다. 헬로티비 뉴스 안수민입니다. 방학은 어떤 의미를 지니고 있을까요? 한자를 살펴보면 배움을 놓다라는 뜻을 담고 있습니다. 다음 공부를 준비하는 시간인데요. 마냥 노는 것도 즐겁겠지만 의미 있는 시간에 대해 고민하는 것도 좋겠습니다. 클릭되는 학교에서 지성과 채석을 동시에 갖춘 영주 제1고등학교를 찾아가 봤습니다. 요즘은 어떤 남자들이 여성들에게 매력이 있다고 생각하시나요? 요즘 여성들에겐 내가 섹시한 남자가 대세 아닙니까? 아니죠. 몸짱이 대세죠. 그래도 저는 무엇보다도 마음이 따뜻한 이 감성이 풍부한 남자가 인기가 제일 많다고 생각합니다. 세 가지를 모두 갖춘 제1고 학생들을 만나러 가봅시다. 지금 바로 가시죠. 저희 제1고의 자랑, 사이클부. (7.5km) 타는 경기인데 먼저 들어오는 사람이 이기는 경기입니다. 일단 순발력이랑 다리 힘이 저는 탁월하다고 생각합니다. 지구력과 스피드는 한 오토바이 속도 정도? 엄청 빨라서 엄청 힘들었습니다. 다시는 하고 싶지 않습니다. 저는 박성백 선수처럼 되고 싶습니다. 왜냐하면 지금 나이도 많은데 열심히 하고 잘 타는 모습을 보니까 저도 그렇게 롤모델을 삼고 열심히 하고 싶어서. 제 얼굴 보이시나요? 딱 보기에도 뇌생 남기가 좌알잘 흐르지 않습니까? 네, 영주 제1고 학생들은 동아리 시간에도 수학적 개념이 들어간 동아리 활동을 한다고 하는데요.
이제 주사위를 던져서 확률로 이제 자신의 말을 어떻게 움직일지를 정해서 승리를 뭐 어떻게 할 건지 결정하는 그런 게임입니다. 그래서 지금 보면은 이게 주사위가 6이랑 6이 나오는 확률이 우선 학생들이 마음껏 뛰고 즐기고 공부할 수 있는 여건을 조성해놨다는 장점이 있습니다. 선배들의 일터로 후배들을 초청을 해서 학생들의 진로를 결정하는 데 도움이 될 수 있는 귀한 행사들을 가지고 있습니다. 네, 지금까지 영주 제1고 학생들의 매력을 만나보셨는데요. 어떻게 매력을 잘 느끼셨는지 모르겠네요. 지성과 덕 그리고 체력까지 갖추고 있는 저희 영주 제1고로 놀러 오세요. 일본의 수출 규제에 대응한 노재팬 운동이 열기를 더해가고 있는데요. 일제강점기 일본식 건물과 생활 양식이 남아있는 구룡포 일본인 가옥거리도 된소리를 피하지 못하고 있습니다. 윤경보 기자의 보도입니다. 포항 구룡포의 일본인 가옥거리. 일제강점기 때 일본인들이 이주해 조성된 곳으로 휴가철마다 관광객들의 발길이 꾸준히 이어지는 곳입니다. 하지만 최근 들어선 관광객 구경이 어려워졌습니다. 일본 수출 규제 등으로 반일 감정이 급속도로 확산되면서 일본 불매운동 등과 맞물려 일본인 가옥거리가 된서리를 맞은 겁니다. 구경하고 사람들이 벅적벅적 그래야 되는데 올해는 이렇게 그런 게 잘 없어요. 작년보다 정말 한 50-60%는 매출이 감소한 것 같아요. 일본 전통 의상을 대여해주는 곳에는 아예 한일 관계 악화로 일본 의상은 입히지 않습니다라는 문구가 붙어 있습니다. 일본식 식당은 문을 닫았거나 영업을 하더라도 손님들이 거의 없어 사실상 개점 휴업 상태입니다. 주변에도 불똥이 튀어 인근 수산물 식당까지도 매출이 떨어지는 등 덩달아 피해를 보고 있습니다. 8월 첫째 주 같으면 엄청나게 손님 많은데 올해는 한 반이 왔다고 보면 돼요. 한 반. 매출이 반이 줄었어요. 반면 일본인 가옥거리와 더불어 구룡포 일대의 명소로 꼽히는 과메기 문화관에는 관광객들로 북적여 대조를 이룹니다. 또 지난 주말 구룡포 해수욕장에는 10,000명이 넘는 피서객들이 몰렸습니다. 결국 구룡포를 찾은 관광객들에게 일본인 가옥거리가 외면당하고 있는 겁니다. 이에 대해 일부 관광객들은 반일 감정의 확산으로 애꿎은 소상공인들까지 타격을 받는 걸 우려하기도 합니다. 여기 가게는 저희 나라 분들이 운영하시더라고요. 근데 보니까 사람 너무 없어가지고 문도 막 많이 안 열고 이래가지고 그런 부분에서는 조금 마음이 아프긴 하네요. 일본 경제 침략에 대응한 불매운동의 분위기가 뜨거워질수록 구룡포 일본인 가옥거리는 차가운 된서리를 맞고 있습니다. HCN 뉴스 윤경보입니다. 아파트 관리소와 복지관, 동사무소 등이 함께 저장 강박증 이웃을 돕기 위해 힘을 모았습니다. 대구 동구 유라동 한 아파트 주민이 음식물 쓰레기 등을 집안에 수집하면서 악취가 난다는 민원이 제기됐습니다. 지난 3월부터 유관기관 대책회의를 지속적으로 열어 대책을 마련하고 소독과 청소 등을 지원했습니다. 또한 정신치료를 병행하면서 저장 강박증이 악화되지 않도록 조치했습니다. 주택관리공단 대구경북지사와 대구광역시 사회복지관 협회가 같이 MOU를 체결하여 힘을 합쳐 지금처럼 이래 취약하고 어려운 계층에 함께 유기적으로 협력해서 시너지 효과를 낼 수 있도록 했는 게 이번 활동의 가장 큰 의미라고 할 수 있습니다. 경상북도가 16일부터 10월 말일까지 도내 만 19세 이상 성인을 대상으로 2019년 지역사회 건강조사를 실시합니다. 조사 대상은 사전에 표본 가구로 선정된 가구원 중 만 19세 이상 성인으로 흡연, 음주, 식생활 등의 건강 행태와 만성질환 이완 등 230여 개의 설문 문항과 혈압 측정 조사를 시행합니다. 뉴스를 마칩니다. 시청해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